기억해야 돼. 결론을 먼저 얘기하면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돼. 미분.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돼. 알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뭘 뺀 거냐면 순간을 뺀 거야. 순간. 순간이라는 얘기를 안 쓴 거야. 그냥. 어떤 3초일 때의 위치. 그럼 그 순간이지. 3초 딱 그런 거 위치. 그지? 3초일 때 속도. 3초인 순간의 속도. 그지? 그래서 가속도 3초인 순간의 가속도. 이것처럼 순간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지? 그래서 우리가 순간 변화율 그러면 그게 미분 계수였잖아. 그지? 그래서 우선은 위치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 왜 저렇게 됐을까를 고민하는 건데, 우리가 미적분 1, 즉 다항함수의 미적분에서는 1차원에서만 생각을 해. 1차원. 1차원은 어떤 거야? 좌표가 하나만 있는 거지. 하나. 그지? 그래서 왼쪽 오른쪽만 보는 거야. 왼쪽 오른쪽. 이동은 1차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방향이 왼쪽과 오른쪽만 있는 거야. 오른쪽 방향, 왼쪽 방향만 있는 거야. 이렇게. 2차원은 평면을 움직이는 거니까 방향이 다양하겠지. 3차원은 훨씬 다양하지. 3차원. 그지? 근데 1차원이기 때문에 방향은 왼쪽, 오른쪽만 있는 거야. 알겠죠? 그럼 오른쪽 방향은 뭐로 표현할까? 우리가 보통 플러스로 표현하겠지. 왜냐면 좌표축 그러면 X축 이렇게 있으면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커지잖아. 그지? 왼쪽은 마이너스라고 생각하겠지. 우선은. 생각을 그렇게 할 거 아니야. 우선은. 방향을 보면 방향. 알겠어요? 자, 그래서 우선은 위치를 표현할 때 보통 X축 위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표시하기 때문에 위치를 표현하는 것은 바로 XT가 돼. XT. T초일 때 위치. 알았죠? T초일 때 위치. 뭐 때에 따라서 분도 나올 수 있지만 보통 초를 기준으로 해. 초. 알았지? T초일 때 위치 XT. 알았지? 그러면 속도는 보통 뭐라고 하지? 알파벳으로? 알파벳 뭐 쓰지? 속도는? V. 그래서 VT. 얘를 뭘 미분하면 된다고?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된다는 거야.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가속도는 A를 쓰죠. A. AT라고 쓰고 얘는 속도를 미분한 거고 다시 얘기하면 위치를 2번 미분한 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들어가서 첫 번째. 자, 우선은 평균 속도라는 얘기를 해볼게요. 평균 속도. 평균 속도에다가 리미트를 붙이면 순간 속도가 되는 거예요. 그죠? 평균 속도에 리미트를 붙여. 리미트를 붙이면 이게 뭐가 돼? 이게 순간 속도가 되는 거야. 평균 속도에다 뭐라고? 리미트를 붙이면 순간 속도가 돼요. 순간 속도. 그지? 맞아? 평균 속도에다가 리미트를 붙이면 순간 속도가 되는 거 맞아? 그럼 평균 변화율에다가 리미트 붙이면 뭐가 돼? 순간 변화율이 되잖아. 그지? 그럼 미분이네. 그지? 순간 뭐가 되겠어 그러면? 가속도가 되는 거야. 사실은. 알겠죠? 이해되지? 그지? 그러니까 뭐냐면 가속도는 시간당 속도의 변화율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가속도 있잖아. 평균 가속도가 도라는 게 뭐냐면 평균 속도에 리미트 붙인 거야. 평균 속도의 리미트. 평균 속도. 그러니까 시간당 속도의 변화율이 바로 평균 가속도가 되는 거 알았지? 정의가 그래. 정의가. 그래서 이걸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어? T2 T1분의 VT2 VT1. 그러면 이제 얘가 시간당 속도의 변화율이란 말이야. 그게 평균 가속도의 정의야. 정의. 알겠죠? 이게 평균 가속도의 정의라고. 정의. 그냥 정의. 평균 가속도랑 다른 거예요? 아니, 거기다 리미트 붙여야지. 뭔지 알겠죠? 여기다 리미트 붙이면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순간 속도가 되는 거지. 순간 속도. 그죠?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평균이라는 얘기를 잘 안 쓰는 거지, 우리는. 실제 생활에서는 잘 안 쓰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이게 리미트를 붙이면 t2가 만약에 t1으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럼 얘 뭐가 돼? 그냥 t2-t1에 vt2-vt1 이렇게 들어가서 얘가 뭐가 되겠어? 그냥 얘 세모를 뭐로 바꾼다 그랬어? dt분의 dv 아니면 dv dt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잖아. 성명에다가 시간 곱하는 게 아니니까 T2일 때 성명을 그러니까 이제 t2를 t1으로 보내면 t1일 때의 가속도가 되는 거지. 순간 가속도. 그러니까 그 위에 T2 이렇게 써있잖아요. 이거? 그냥 저 시계 이거? VT2라고 써있는 거. 이거? 네, 거기서 그게 곱한 게 아니라 그때 성명만 말하는 거. 그치, 가로 함수 t 대신에 t2를 넣은 거야. vt는 함수야, 함수. t에 관한 함수 그냥. 3 넣으면 v3 그럼 여기 3 넣는 거잖아, ft처럼. 그래서 이렇게 하면 dt분의 dv라고 읽기도 하고 dv dt라고 읽기도 한다 그랬잖아, 그치? 이게 뭐야? 이게 이렇게 표현한 거지. 라이프니츠의 표현, 뉴턴의 표현 이렇게 된 거지, 그치? 그럼 이게 바로 순간 가속도가 순간 가속도. 그러니까 순간 가속도라는 얘기를 잘 안 쓰는 거지. t초일 때 가속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t초일 때 가속도 그러면 순간 가속도잖아. 그치? 3초일 때 가속도 그럼 3초인 순간의 가속도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 순간 가속도라는 얘기를 잘 안 써. 그냥 3초일 때 가속도 이렇게 얘기하지. 알겠지? t초일 때 가속도. 그럼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야? 이걸 외우라는 거지, 이거를 그냥. 이걸 외우라. 결론은 얘만 외우면 돼, 얘만. 얘만 외우면 되는데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이해되죠? 그죠? 자, 그러면 봐봐. 그러면 이건 뭐가 될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t2-t1분의 xt2-xt1 시간당 위치의 변화율. 시간당 위치의 변화율. 이거를 표현할 때 델타 t분의 델타 x 이렇게 하면 시간당 위치의 변화율이야. 이게 뭐라고 할까요? 시간당 위치. 평균 속도라고 해요. 평균 속도. 시간당 위치의 변화율. 평균 속도. 그지? 이거를 평균 속도라고 얘기한다. 여기다 이제 리미트를 또 붙이는 거죠. 리미트를 똑같이 붙이면 실제로 리미트 계산한 게 아니야. 사실 우리 미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1단원 같았으면 이 극한을 계산했겠지, 우리는 원래. 근데 우리 미분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하면 얘가 뭐가 돼? dx dt. dx dt. 이게 바로 x 프라임 t가 되는 거야. 근데 이제 t1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t1 하고 여기도 이제 t1 이렇게 1 대입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돼. 이렇게. 알겠죠? t1초일 때의 가속도. 그지? t1초일 때의 속도. 그럼 얘가 vt1 이렇게 얘기하면 돼. vt1. 이렇게 얘기하면 돼. 이게 제일 쉬운 거야, 사실. 이것만 외우면 돼. 사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으면 뭘 외우라고?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 이것만 알면 다 푸는 거야, 문제를. 알겠죠? 절대 어려운 게 안 나와, 여기는. 위치 미분하면, 이거 3점짜리밖에 안 나와, 여기선. 수능에서 3점짜리밖에 안 나왔어, 여태까지. 그러니까 물론 이제 평가원 이런 데 어려움이 나올 수도 있는데, 수능은 그렇게 어렵게 내지 않는다. 시간당 위치의 변화율이 바로 속도, 평균 속도의 정의고, 거기다 리미트 붙이면 순간 속도가 되는데, 그래서 순간 속도가 되는데, 순간 속도라는 얘기를 잘 안 하고, t1초일 때 속도 이렇게 얘기한다. 그치? 알겠죠? 그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냥. 이게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거, 그죠? 알겠지? 그래서 두 번째, 당연한 얘기지만 있잖아. 방향을 결정하는 건 뭐지? 방향 결정하는 거는. 방향을 결정한다. 오른쪽 방이지 왼쪽 방이지. 내가 이제 지하철을 타. 지하철을 타려고 서 있어. 내가 이렇게 서 있는 거야. 내 입장에 서 있어. 이게 뒷모습이야, 뒷모습. 지하철이 이렇게 왔어. 이렇게 지하철이 이렇게 왔어. 이렇게. 그럼 지하철에 어떤 기준점이 있어. 이런 저기 뭐야? 이걸 뭐라 그럴까 이거? 이게 이제 이거 뭐지 이거? 깃발. 이렇게. 지하철이 오른쪽으로 가. 지하철이 왼쪽으로 가. 그럴 수 있잖아.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잖아. 그지? 오른쪽으로 갈 때 방향 플러스 방향을 얘기하겠지.
왼쪽으로 가면은 마이너스 방향을 얘기했지, 그지?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면 시간당 위치의 변화율이 양수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시간은 항상 플러스로 흐르는 거지 과거로 돌아갈 수 없잖아, 그지? 근데 위치는 왼쪽으로 가면은 위치의 변화율이 음수고 오른쪽으로 가면 양수가 되는 거야, 그지? 그럼 내 말을 잘 보면 오른쪽으로 간다는 소리는 뭐가 양수라는 뜻이야? 시간당 위치의 변화율이 양수라는 뜻이지. 그럼 뭐가 양수라는 뜻일까? 시간당 위치의 변화율이 뭐야? 그 뭐라 그래? 시간당 위치. 시간당 위치의 변화율을 우리 뭐라 그랬어, 이거를? 평균 속도라고 얘기하잖아. 속도가 양수면 오른쪽 방향으로 가는 거고 속도가 음수면 왼쪽 방향으로 간다고. 그래서 배우지 않아? 이거 중학교 때 물리 같은 거? 속도로 방향성을 결정한다. 속도의 부호가 플러스이면 오른쪽 방향이야. 속도의 부호가 마이너스이면 왼쪽 방향이 되는 거지. 그럼 뭐로 결정한다는 거야? 방향을 결정하는 건 누가 결정하는 거야? 바로 속도의 부호가 결정한다. 방향을 결정하는 게. 알겠지? 속도의 부호가 방향을 결정한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지하철 입장에서 봤을 때 방향을 바꿨어. 그럼 뭐가 바뀌어지는 거야? 그 애들한테 설명하면 이제 야, 지하철에 갔다가 방향을 왼쪽으로 바꾸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될 거야? 그 순간에 갔다가 방향을 바꾸고 싶다고. 그럼 어떻게 해? 지하철이 속도가 이렇게 가다가 지하철이 방향을 이쪽 방향을 바꾸고 싶어. 그럼 속도가 0이겠지. 0이 된 다음에 방향을 바꾸겠지. 가다가 멈췄다가 그대로 갈 수도 있지만, 그치? 그러니까 속도가 0일 때 방향을 바꿀 수도 있고 안 바꿀 수도 있어. 근데 방향을 바꿨어, 어떤 애가. 속도는 무조건 0인 거지. 뭔지 알겠죠? 방향을 바꾼다고 하면은 그 순간에 속도는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뭐의 변화가 생겨? 0이 되는 순간에 무슨 변화가 생기겠어? 부호의 변화가 생기겠지. 그치? 0이 되는 순간에,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에 왼쪽, 오른쪽의 속도의 부호가 여기 뭐 양수고 여기 음수 이렇게. 아니면 얘가 음수고 또는 얘가 양수 이렇게 해서 0이 되는 그 순간을 기준으로 해서 속도의 부호의 변화가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방향을 바꾼다는 소리는 뭘 얘기하는 거야? 속도가 0이고 그 순간을 기준으로 속도의 부호의 변화가 생긴다. 내가 지하철이 쭉 가다가 오른쪽 방향 플러스 방향으로 가다가 멈췄어. 근데 쭉 갈 수도 있잖아, 다시. 그러면 부호의 변화가 안 생겼잖아. 그러면 방향의 변화도 안 생긴 거지, 그지? 근데 쭉 가다가 0이었다가 다시 왼쪽으로 쭉 갔어. 어떻게 돼? 부호의 변화가 생겼지. 그러면 뭐가 생긴 거야? 방향의 변화가 생긴 거지, 그지? 속도의 부호가 바로 방향을 결정한다 했잖아, 그지? 근데 그 순간에 무조건 속도는 0이 될 수밖에 없다. 근데 1차원은 그런 거야. 2차원은 어떻게? 2차원은 드리프트 딱 이렇게 하면 속도가 0이 아니어도 되지. 자동차가 쭉 가다가 방향을 바꿔. 그러면 뭐야? 방향은 바뀌었는데 속도가 0이 아니어도 되잖아. 1차원은 무조건 가다가 방향 바꾸려면 멈춘 다음에 이렇게 방향이 바뀌어진다는 거야. 알겠죠? 그 얘기야. 그래서 그거고 그 다음에 공을 위로 던졌어. 공을 던졌어, 이렇게. 공이 위로 올라가다가 힘이 떨어져서 쭉 내려오겠지, 그지? 방향이 바뀌었지. 오른쪽 방향은 플러스 방향, 위로 올라가는 건 플러스, 시간당 y좌표의 변화가 양수니까 플러스. 다시 내려왔어, 이렇게. 시간당 y좌표의 변화가 음수지, 그지? 그러면 올라가는 순간 여기는 v는 양수가 되고, 내려가는 순간 v는 음수가 되고, 가장 최고점이 올라가는 순간 v는 뭐가 될까? 0이 된다. 이거 물리에서 배우는 거잖아. 이거 자체가 그냥 수학에서 나오는 거야. 이제 미분을 통해서. 왜냐면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똑같이 여기서도. 그지? 알겠죠? 그 얘기를 알고 있으면 된다. 알겠지? 이렇게. 여기까지 필기. 자. 얘가 뭐야? 위치란 말이야. 위치. 그지? 그러니까 x라고 놨지만 그냥 xt인 거야. 뭔지 알겠죠? 우리가 그냥 함수를 fx라고 놓기도 하지만 f라고 놓기도 하잖아. 그지?
F라고 놓는 이유는 뭐냐면 변수가 t라는 거 너 내가 굳이 xt라고 안 써도 알잖아. 너 x는 했던 게 그냥 x좌표가 위치인 거야. 1초일 때 x좌표 위치 1 대입하고 2초일 때 x좌표 2 대입해서 해. 굳이 xt라고 안 쓴 이유는 너가 변수가 t라는 거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안 쓴 것뿐이야. 알았지? 그럼 내가 여기서 속도를 구하고 싶어. 그럼 뭘 미분하면 속도가 구해진다는 거야?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구해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 v는 4t 마이너스 8. 이건 속도가 구해지는 거야. 그 다음에 다시 또 미분해. 그럼 뭐가 구해지는 거야? 가속도가 구해지는 거야. 그러면 4.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등가속도 운동을. 그죠? 그래서 이건 AT라고 해도 되고 VT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써도 상관없다. 이제 얼마나 쉬워. 이게 근데 시험에 3점짜리 나와. 수능에 매년. 그럼 1을 대입하면 속도가 나오겠죠. 속도가 이게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야. 이놈 왜 음수지지 속도가? 아, 방향이 왼쪽 방향으로 가는구나. 왼쪽 방향으로 속력 4만큼 가고 있는 거야 지금. 알겠죠? 1초일 때. 1초인 그 순간에. 가속도 1초일 때 가속도는 등가속도야. 얘는 그냥 4로 일정한 거야. 이렇게. 운동 방향을 바꾼 시각.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V 속도에 부호의 변화가 있어야 돼.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그 순간에 뭔 0이 돼야 돼. V는 0이 돼야 되고 그때 부호의 변화가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는데 생길 때에 속도가 0이 될 때 얘기하는 거지. 그치? 얼마나 좋아. 이 함수를 그려봐 그냥. 쉬운 함수니까. 그치? 그럼 어떻게 그리면 돼? 이렇게 그려가지고 요점의 좌표 뭐야? 2. 2초일 때 속도의 부호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었구나. 왼쪽으로 이거 봐봐. 왼쪽으로 2초일 때 왼쪽으로 쭉 가다가 멈춘 거야. 2초일 때. 근데 오른쪽으로 간 거야. 계속. 운동이. 그 운동이야. 지금 이 운동이. 그럼 몇 초일 때야? 그러니까 t가 2초일 때 방향을 바꿨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끝. 그지? 근데 이게 되게 쉬운데 매년 수능에 한 문제 나온다는 거지. 주관식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 알겠지?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무조건 낼 수밖에 없는 거야. 쉬운 문제. 한 장 넘기셔서. 자, 시계 보니까 가속도가 0이 된다고 하니까 그때 위치가 40이라고 하니 가속도가 0이 된 걸 표현하고 싶잖아,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한번 미분하면 V가 구해주면 V.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6T. 한 번 더 미분하면 어떻게 돼? 여기 미분한 게 V니까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 A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T 플러스 6. 가속도 0이 되는데 이게 0. 3초일 때구나. T가 3초일 때구나. 그때 위치가 40이래. 그럼 뭐야? 그때 위치 40은 여기다 3을 대입했을 때 값이잖아. 그치? 그 얼마나 문제 웃겨. 그치? 그럼 여기 뭐야? 마이너스 9에다가 플러스 27에다가 플러스 K인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얘는 18. 넘어가면 K는 22다. 이렇게 된 거지. 하나도 안 어렵죠? 그죠? 이게 수능 문제였다는 거지. 그지? 자, 우리가 이제 높이도 사실은 1차원이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원래 X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많이 하지만 Y축을 기준으로 해도 Y축 위에 있는 이 점들도 좌표가 하나짜리니까 1차원 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야. 그지? 그래서 이제 오른쪽 왼쪽도 있지만 위아래도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식이 정해져 있는 거야. 식이 정해진 문제는 너무 쉬운 문제인 거지. 위에 설명은 필요 없어, 솔직히. 그냥 얘가 t초일 때 높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그지? 그냥 이렇게 놓은 거야. 그럼 선생님 0초일 때 위치가 뭐예요? 높이가 얼마예요? 0 집어넣으니까 25네. 그걸 위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지. 그 식 위에서. 설명 필요 없어. 이 식이 모든 걸 다 대변하고 있는 상황인 거야. 지면에 도달했다는 건 뭐야? 지면에 도달했다. 그럼 높이가 0이다. h가 0이 되는 순간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얘가 는 0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5t의 제곱 플러스 20t 플러스 25가 0이 되면서 양변에 마이너스 5분의 1 하니까 t의 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5는 0이 되는구나. 5, 1은 5 마이너스 여기다 딱 붙이니까 t 값은 이제 5초. t 값은 양수해야 되니까 5초일 때의 속도가 뭐냐 물어봤는데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미분하면 속도가 구해진다. 그럼 마이너스 10t에다가 플러스 20이 되는 거야. 그래서 5초를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이때의 속도 V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0이라고 하시면 되는 거지. 그치? 이렇게. 이해되죠? 그죠? 5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치? 왜 마이너스가 될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잖아. 그지? 지면에 닿았다는 소리는 올라갔다 내려왔으니까 방향이 음의 방향이잖아. 그지? 그래서 음수가 된 거야. 그지? 속도가. 그래서 속도는 부호가 방향을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절대값이 속력이야. 속도의 절대값이 속력이다. 알겠지? 속력. 속력하고 속도는 다른 거야. 그래서 속도를 뭐라고 하냐면 벡터라고 얘기하고 속력을 스칼라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알았지? 그지? 그래서 벡터를 나중에 배우는 거지. 그래서. 자, 유제 두 번째. P의 위치, Q의 위치야. PQ의 속도가 같은 순간, 항상 기준은 뭐야? 속도가 같은 순간 그러면 그때 시간이 중요한 거야. 시각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때 속도니까 VP라고 하면 VP 이렇게 해보자. 미분 3t의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 자, VQ 그러면 2t 플러스 12. 같아지는 순간 이퀄. 그때 시간이 중요한 거야. 시간. t초 몇 초인지. 넘어가니까 3t의 제곱에 마이너스 6t하고 마이너스 넘어가니까 얘가 뭐가 돼? 9는 0. t의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은 0. 3, 1은 3.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는 거야. 그래서 몇 초일 때? t가 3초일 때가 되겠구나. 마이너스 1초라는 건 없으니까. 그때 PQ 사이의 거리라고 얘기하는 건 항상 절대값을 취해야 돼. 절대값. 나중에 이거 안 씌워서 틀리는 애 되게 많아. 알았지? 그러니까 왜냐면 얘 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사실은 3초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지만 PQ의 거리는 여기서 여기 빼서 절대값 함수로 표현해야 돼. 원래. 3초 때문에 이가 실수를 안 하는 거야. 사실 우리가. 근데 만약에 PQ의 거리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여기 빼서 절대값 씌워야 된다고. 1차원 운동이기 때문에 1차원. 점 하나짜리이기 때문에. 알겠죠? 중요해. 이거 여기 많이 나와 이거. 절대값 씌워야 된다는 거. 그래서 3초일 때의 위치를 구해보자. 그때 P3, 그죠? P3, 3초일 때 위치 이거. 3, 27에다가 9, 9, 28 플러스 9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럼 마이너스 9니까 여기는 9 빼면 18이네, 18. 그 다음에 Q가 3초일 때 위치. 3, 3은 9 플러스 3, 2, 6, 3, 1은 3, 36, 45. 그래서 거리는 45에서 18을 빼면 되지 않냐. 그지? 그래서 여기 뭐야? 27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지? 그렇죠? 이렇게 풀면 된다. 그래서 어려움이 없죠. 그죠? 자, XT가 이렇게 나와 있대. 운동 방향은 누가 결정하냐? 속도가 결정한다. 속도. 바꾼다? 속도의 부호의 변화가 필요해. 부호 변화. 변화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 다루는 함수가 다 연속 함수이기 때문에 속도의 부호의 변화가 생겼다? 그러면 속도가 0인 순간 중에 0인 경우 중에 있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왜냐하면 속도 미분하면 3차잖아. 그러면 3차 함수는 연속 함수잖아. 연속 함수에서의 함수의 부호의 변화가 생겼다는 소리는 중간에 t축과 만나는 점이 있다는 소리지. 그게 사이값 정리였던 거야. 사이값 정리. 사이값 정리 t축의 양수 만나고 음수 만나면 반드시 지나는 점이 생긴다는 게 사이값 정리라고. 그죠? 이렇게. 그러면 속도의 부호의 변화가 생겨야 된다. 그러면 미분하면 vt 미분 6t 세제곱 마이너스 38에 24t 제곱 플러스 30t 마이너스 12 이렇게 하겠지. 이렇게. 그러면 이제 감사합니다. 6으로 묶어지네. 그치? t의 세제곱 마이너스 4, 6, 24 6, 5, 30 마이너스 2 이렇게 들어가서 그죠? 얘의 부호의 변화가 언제 생기는지를 보셔야 된다. 속도의 부호의 변화. 바뀌는 순간의 가속도를 물어보는 거야. 그치?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이게 언제 0이 되는지를 체크해야 되거든. 이게. 그거 중에서 부호의 변화가 생기는 게 있을 거니까. 그치? 그러면 t 대신에 뭘 집어넣으면 0이 되지? 응? 한번 2 넣어볼까? 그냥 1은 안 되잖아. 1은. 1 되나? 1. 되네. 감사합니다. 좋네. 1, 마이너스 4, 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2.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가 되냐면 t-1에다가 t의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 다시 인수면 또 돼. 그지? 그래서 t-1하고 t-2, t-3 이렇게 플러스 3. 1. 왜 이래? 1. 이렇게 되면. 이게 이놈 봐라. 알고 봤더니 이게 t1의 제곱이야. t-1의 제곱에 t-2니까 1에서 접하고 2를 지나가게 되는 거지. 그치? 함수 접하세요. 올라갑니다. 그러면 1초일 때는 속도가 0이지만 부호의 변화가 안 생겨서 탈락. 답은 2초일 때가 돼. 2초일 때. 2초인 순간에 가속도. 미분 또 하자. 이게 가속도야.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 그죠? 그럼 368 t의 제곱 마이너스 48t 플러스 30. 그러면 2초일 때 A2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를 이제 2, 4니까 48에 32에다가 4, 1은 4, 72 마이너스 28에 16, 2, 48, 96 플러스 30. 그러면 102 빼기 96. 6 이렇게 풀면 되는 거지. 그지? 자, 첫 번째. 자, 유제 3번. 출발 후 방향이 바뀌지 않았다. 방향은 누가 결정한다고? 속도의 부호다. 속도의 부호가 바뀌지 않았다 이 소리야. 출발 후니까 t가 0보다 크거나 클 때를 얘기하는 거지. 출발 후. 그죠? 요때에 속도의 부호가 바뀌지 않았다 이 소리야. 그지? 그럼 속도는 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잖아. 그래서 미분해 볼게. 그럼 미분하면 vt가 구해지니까 vt는 3t의 제곱. 이거 2차야. 그다음에 마이너스 6kt. 그다음에 마이너스 8k 마이너스 80 이렇게 이제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제 이놈 보니까 t가 0보다 큰 쪽에서 부호가 바뀌지 않았다는 소리는 뭘 얘기하는 걸까 우리한테? 바뀌지 않았다는 소리는 우리한테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 이거야? t가 0보다 큰 거에서 얘가 t축과의 교점이 있으려면 접해야 되고, 그렇지? 없거나 접해야 된다 이 소리잖아. 그러면 사실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냐? 봐봐. 원래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으로 들어가면 케이스를 다 분류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죠? 그거를 그렇게 가지 말고 요 함수가 는 0이 되는 지점을 보자. 는 0이 되는 지점을. 그죠? 왜냐하면 속도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소리는 속도의 부호가 바뀌지 않는다는 소리는 는 0이라는 것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지. 그지? 넘겨. 그럼 어떻게 하냐면 3t의 제곱하고 이퀄 6kt 플러스 8k 마이너스 80 이렇게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석하겠어? 이제 y는 3t의 제곱이랑 이 직선 t가 변수니까 이 직선은 k과가 관계없이 어떤 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이 포물선, t가 0보다 클 때의 포물선하고 이거가 만나려면 접하고 크로스 되면 안 된다는 소리야. 크로스 되면. 이해되지? 그지? 크로스 되면 부호의 변화가 생긴다는 소리잖아. 그지? 이것이 는 0이라는 것이 t가 0보다 큰 범위 내에서 여기에서 그지? 그 t축과 접하거나 또는 만나지 않는다는 소리야. 만나지 않는다는 뜻이야. 그럼 이걸 그대로 내려오면 t축과 접하거나 만나지 않는다는 소리는 t값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이 두 함수의 교점, t가 0보다 큰 곳에서 교점이 그치? 한 개이거나 또는 빵개라는 뜻으로 바뀌는 거잖아. 그치? 왜냐하면 여기서의 t라는 근은 두 함수의 교점과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 나 어떻게 해서 당연히 그래프를 그래도 하나 그려보자 이렇게. 그러면 양수분이니까 우선 여기서 이렇게 그려진 요 부분이 되겠죠. 이게 y는 3t 제곱이 될 거야. 그치? 그럼 요거를 잘 보면은 뭐로 묶겠어 나는 이거를? 뭐로 묶어? k로 묶겠죠? 그럼 6t 플러스 8 마이너스 80. 얘는 뭘 지나는 거야? 얘를 반드시 지나는 점이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마이너스 6분의 8. 그죠? 얘는 마이너스 6분의 8이니까 2, 3은 6, 2, 4, 8. 마이너스 3분의 4, 마이너스 80이라는 점을 지난다는 거죠. 그죠? 그럼 얘가 지금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3분의 4,
내려오셔서 어떤 점? 엄청 큰 점이네. 이 점에서 이제 쏘는 거야, 이렇게. 이게 다 되겠죠. 어떤 순간? 접하는 그 순간 짝 잡고 이거보다 아래쪽에 있으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알겠죠? 그러니까 미분은 뭐예요, 선생님? 그러면 미분은 결국은 증가 감소인데 증가 감소가 행해지는 순간에 프라임이 0이 되는 순간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접선이 굉장히 중요한 거, 접선이. 되게 중요한 문제야, 이거. 멍 때리는 게 아니야. 자, 이렇게 그릴 수 있지 않냐. 그러면 내가 지금 요 점을 구해야 될 필요가 생기잖아. 그죠? 그잖아? 그러니까 y는 3t 제곱인데 요 점을 이제 뭐로 잡을까? a, 3a의 제곱으로 잡고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뭐랑 같다?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 이렇게 문제를 풀려고 했지. 그지? 이거 옛날에 했던 거야. 그지? 곡선 밖에서 그건 접선. 그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접선의 기울기가 내가 일반적인 기울기는 여기서 6K죠. 6K가 그냥 기울기야. 직선의 기울기야. 다음 비교했을 때 같거나 아니 이 접선의 기울기가 더 크다. 이런 경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접선을 기준으로 아래쪽에 그려지면 되는 거야. 같거나 아래쪽에 그려지면 기울기가. 이게 답이야. 그럼 난 접선의 기울기만 구하면 게임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 접선의 기울기 어떻게 구한다고? 두 점 사이의 기울기. 그러면 a 플러스 3분의 4. 그 다음에 3a의 제곱 플러스 80. 이것이 뭐랑 같다? 미분에서 a 집어넣은 거. 6a와 같다. 이렇게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자, 그럼 양변에 이걸 곱하면 3a의 제곱 플러스 80은 6a 곱하니까 6a의 제곱 되고 요거 곱하면 플러스 8a가 됨을 알 수 있네요. 그죠? 넘어가니까 3a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8a 마이너스 80은 0이 됨을 알 수 있다. 그치? 그럼 3, 1하고 여기 뭐 하면 되지? 4 너무 좋네. 그지? 딱 만들어주네. 아니 반대로 이렇게 아예 만들어주지 예쁘게.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여기다 쫙 붙이면 너무 좋다. 선생님 근데 a는 저기 양수 아닙니까? 그 양수잖아 a가. 그치? a가 양수니까 a는 너무나 깔끔하게 4가 됨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 그때 접선의 기울기는 여기다 대입해 접선이 나오는 게 4, 6, 24가 되는 거지. 그래서 24라는 접선의 기울기가 6K보다 작거나 그러니까 6K가 작거나 같다. 그러면 K는 4, 6, 24, 4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거야. 그지? 자연수압이기 때문에 1, 2, 3, 4 다 더하면 되겠죠. 그죠? 7, 10 그죠? 그죠? 자, 운동 방향을 바꾼대. 여기서 운동 방향을 바꿔? 그럼 속도가 여기서 우선 기본적으로 0이겠구나. 봐봐. t가 2초일 때 운동 방향을 바꿔. 그러면 그냥 뭐라고 하면 돼? v2는 0 이렇게 바로 쓸 수 있는 거야. 그치? 그럼 이제 반대로 v2가 0이면 t는 2일 때 운동 방향을 바꾸냐? 이건 틀렸죠? 아닐 수도 있는 거지. 지하철이 가다가 2초일 때 멈췄다가 다시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지? 그런데 운동방향을 바꿨다면 2초일 때 바꿔. 쭉 가다가 운동방향 2초 바꿔 멈춰. 이렇게 바뀌었겠지 그때는. 그지? 이거는 맞지만 이건 틀린 거야. 그래서 A초랑 2A초일 때 운동방향을 바꿨다는 소리는 당연히 VA와 VEA는 0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야. 이렇게. 너무나 감사하게 VT가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야. 감사합니다. t의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k야. 그럼 이게 두근이네요. 두근. 그치? 그래서 a 플러스 2a가 뭐가 되는 거야? 6. 좋잖아. 그럼 따라서 a는 3, 2, 6. 2. 좋네. 그죠?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몇 초일 때 위치를 보는 거야, 얘가? 6초일 때 위치를 보는데 선생님 근이 나왔는데 k를 안 구하실 거예요? 구해야지. 근이 이제 2와 4가 나온 거야. 2 곱하기 4는 k구나. 구했지. 이제 끝났잖아. 그러면 몇 초일 때 위치? x에 2 대입하면 6초일 때 위치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러면 여기는 6에 3승에 3 곱했으니까 72 마이너스. 여기는 66에 36에다가 3, 6, 18, 3, 3은 9니까 108. 그 다음에 플러스
K가 8이었죠? 8T니까 6, 8에 48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는 120. 그래서 답은 12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야. 알겠죠?